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이 쌍용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쌍용차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낙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욕을 먹고, 비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욕을 먹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쌍용차 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오늘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쌍용차는 KG그룹에 인수가 됐죠. 그리고 내달 3월 22일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쌍용차를 꾸려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사안들이 결정이 됩니다. 일단 쌍용차가 미리 공개한 변경안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라는 사명이 KG모빌리티 주식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쌍용차의 사명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동환 자동차, 그 다음에 신진자동차, 동아자동차, 그리고 쌍용그룹, 그 당시에는 이제 그룹이었죠. 그 쌍용그룹이 인수하면서 쌍용차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35년 만에 회사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 이름은 KG모빌리티 주식회사로 바뀌지만 쌍용차라는 브랜드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친숙한 쌍용차 토레스, 쌍용차 렉스턴 이런 식으로 브랜드 그리고 차명 이렇게는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논의가 되진 않았어요.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 이름이 KG10, KG20, KG30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어쨌든 다음 달 주주총회가 지나고 나서 조금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2일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난 후 바로 그 다음 주에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립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굉장히 오랜만에 국내 모터쇼에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모터쇼에 참가했던 게 대략 4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서울모터쇼, 부산모터쇼 빠지지 않고 언제나 참가를 했었고 쌍용차는 그동안 국내 모터쇼 뿐만 아니라 해외 모터쇼까지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참가를 했었던 브랜드거든요. 제네바 모터쇼 이런 곳에는 늘상 부스를 만들고 전시차를 여러 개 세워두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기억에 남는 쌍용차의 모터쇼 중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는데 그 당시에 렉스턴을 새롭게 공개하고 2차로 유라시아 횡단을 했습니다. 13,000km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성공한 G4 렉스턴. 마침내 유라시아 에디션 탄생. G4 렉스턴.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월에 맞춰서 한국에서 생산된 렉스턴을 직접 몰고 그 프랑크푸르트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보여줬었던 게 이제 쌍용이기도 하고 그만큼 모터쇼 이런 것에 진심이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쌍용차가 이제 모터쇼에 나오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가 어려워서 이런 걸 떠나서 모터쇼 주최 측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냈음에도 좋은 부스를 할애받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 차별을 쌍용차가 겪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모터쇼는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도 하고 토레스로 지금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서울 모터쇼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쌍용차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어떤 차를 공개하느냐? KR10 이런 거 쫙 멋있게 공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완성 단계에서 공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는 아마 메인으로 토레스의 전기차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자, 쌍용차가 토레스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든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쌍용차는 이미 토레스 EVX라는 상표 등록까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EVX 누가 들어도 전기 SUV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코란도 이모션이라는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그 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 새로운 전기차를 또 빨리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를 선보일 건데 아직 이 토레스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진 건 없지만 그동안 쌍용차가 여러 가지 떡밥들을 많이 던져놨습니다. 일단 배터리만 보더라도 코란도 이모션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배터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 몇 대는 LG전자 배터리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쌍용차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를 계획은 했지만 이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수요가 많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LG전자에서 갑자기 공급을 하지 않겠다, 이거 우리가 공급해줘도 너희가 원활하게 만들지도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이 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공급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란도 이모션 자체가 원활하게 생산이 되지 못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션이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전기차 보면 성능이 굉장히 높죠. 성능을 더 끌어높일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두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내연기관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런 것 굳이 따지지 않고 요즘에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행거리만 보더라도 사실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플랫폼이지만 400km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후발주자로 나온 쌍용 포란도 이모션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300km를 간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최고 출력이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자, 물론 쌍용차 1.5L 가솔린 터보 엔진보다는 출중한 최고 출력과 강력한 최대 토크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충전 속도나 전기차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란도 이모션은 사실 길에서 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판매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쌍용차는 이 포란도 이모션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 문제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쌍용차는 이미 일찍이 중국의 BYD와 손을 잡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뭐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팩,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한 MOU를 맺고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BYD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히 중국 회사라고 무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에 있어서는 BYD의 기술을 인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왜냐? BYD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지만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BYD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이 휴대폰에 배터리를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회사예요. 이것저것 배터리는 다 만들던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부분의 원자재, 뭐 거의 한 90% 정도는 다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배터리 생산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BYD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레스 전기차에는 BYD 배터리가 들어가고 BYD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인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버스의 배터리가 대부분 리튬 인산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기버스의 대부분이 또 BYD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 보조금을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줘야 한다, 뭐 이게 BYD가 너무 보조금을 휩쓸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조금 떨어져요.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은 있는데 BYD 측에 따르면 그런 부분의 단점도 많이 극복했다고 하고, BYD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이 배터리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크게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BYD가 테스트한 자료, 배터리를 이 송곳으로 뚫었을 때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불이 붙고 배터리가 불타버리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송곳으로 배터리를 뚫고 구멍을 내도 화재가 나지 않는 뭐 이런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건 실제로 경험을 더 해봐야 될 거고, 쌍용차 토레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은 출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충전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은 뭐 세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시승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스파이샷을 통해서 토레스 전기차가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디자인이 기존 토레스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형태적인 부분, 그리고 토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적인 부분, 터프한 부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세부적인 디자인, 예를 들면 헤드램프의 주간주행 등 이런 부분은 디자인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예상도를 가장 잘 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전부 이 토레스 전기차에는 주간 주행 등이 가로로 일자로 길게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레스 스파이샷을 보면 이렇게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고요. 코란도 이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팬더에 전기 충전하는 포트가 있었거든요. 이 토레스 전기차도 동일하게 왼쪽 팬더 쪽에 이 전기 충전 포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뒷모습은 기존의 테일램프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부분들, 범퍼 하단 디자인 이런 것들만 위주로 바뀔 것 같고, 실내 디자인은 일단 유출된 사진 스파이샷을 보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토레스 실내 디자인 굉장히 심플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제 별도로 놓여 있는데, 자, 스파이샷을 보게 되면 디지털 클러스터가 훨씬 더 크기가 커지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연결되어 있는 파노라마 스타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쌍용차 디자인이 안팎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출시되는 여러 차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미래적인 느낌도 들고,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란도 이모션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의 이런 성능은 그대로 두더라도 배터리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해서 주행거리도 더 늘리고 충전 속도도 빠르게 하면 큰 호응은 받을 것 같아요. 일단 토레스란 자동차가 디자인적으로도 호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좋은 전기 파워트레인만 덧붙여진다면 사실 그동안 쌍용차의 약점이 친환경차였거든요. 최근에 LPG 하이브리드 모델 내놓긴 했지만 그 전까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 어설프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단번에 조금 좋은 상품을 내놓는 게 인식을 바꾸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토레스 전기차가 공개될 예정이긴 하지만 곧바로 출시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획적으로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쌍용차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앞당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는 출시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음 달에 모터쇼에서 실차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